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많네요. 네, 올해는 개정된 국제윤리 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 동의해야 하는 수성회계법인의 비감사 업무를 보니 준 산업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상위 지배회사인 준홀딩스와 자회사인 러닝도 포함되고 해외 자회사까지 있네요. 우린 준홀딩스와 러닝, 해외 자회사의 감사위원으로 활동하지 않는데요. 배 상무님, 기존 규정에서 달라진 부분과 감사위원회 사전 동의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감사 대상 회사의 외부 감사인은 재무제표 작성이나 내부 감사 업무, 재무정보체계 구축 등의 자기검토 위협이 있는 업무를 감사 대상 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된 업무 외에 비감사 업무를 외부 감사인이 회사에 제공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협의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감사 대상 회사의 외부 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의 자회사에 비감사 업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 감사위원회의 협의 또는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개정된 국제윤리 기준은 상장 회사와 같이 이해관계자가 많은 PIE가 감사 대상 회사이고 외부 감사인과 외부 감사인이 속한 글로벌 네트워크 내의 모든 회계 법인이 감사 대상 회사와 그 자회사 또는 우회사에게 비감사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감사 대상 회사의 감사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윤리 기준과 공인회계사법을 모두 준수해야 하므로 PIE에 해당하는 감사 대상 회사의 외부 감사인이 그 자회사의 비감사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감사 대상 회사의 감사위원회의 사전 동의와 그 자회사 감사위원회의 동의 또는 협의를 모두 구해야 합니다. 국제윤리 기준의 개정 사항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감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국제윤리 기준은 외부 감사인이 따라야 하는 기준입니다. 국제회계사연맹의 회원사인 수성회계법인이 이 국제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럼 매번 비감사 업무별로 감사위원회 회의 소집을 해야 하나요? 매 건별로 감사위원회가 검토해서 사전 동의하는 방법과 비감사 업무를 미리 목록으로 정해서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사전 동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정훈 실장님,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적시에 자문을 제공받아야 하는 기업 현실을 감안한다면 비감사 업무 건별로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매번 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외부 감사인이 목록으로 정한 비감사 업무를 검토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사전 동의를 일괄적으로 하시고 목록 외의 비감사 업무들은 그때그때 감사위원회가 검토해서 사전 동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외부 감사인이 제공할 계획이 있는 비감사 업무 목록을 검토하고 일괄적으로 사전 동의하는 방법을 적용하시죠? 감사위원회는 사전 동의를 하기 전에 그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무슨 내용을 전달받아서 검토를 해야 하나요? 비감사 업무의 유형과 업무 범위, 예상 보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과 제공 가능한 수준인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외부 감사인이 감사위원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비감사 업무에 대해 감사위원회 사전 동의를 받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외부 감사인이 이 감사 대상 회사뿐만 아니라 모회사와 자회사에 제공하는 비감사 업무가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함으로써 감사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게 됩니다. 네, 외부 감사인에 대한 더욱 엄격한 독립성 감독이 되겠네요. 그럼 다음 순서 진행해 주시죠. 다음은 2023년도 핵심 감사사항 후보에 대한 논의입니다. 올해 핵심 감사사항 후보로 어떤 영역들을 고려하고 있나요? 네, 주은 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중요한 왜곡 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 수익 인식, 재고자산 평가, 매출 채권 손실 충당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금감원에서는 매년 중점 점검 항목들을 선정하던데요. 해당 항목들도 고려하신 건가요? 네, 중점 점검 항목들도 고려해서 핵심 감사 사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왜곡이 발생됐는데 정작 핵심 감사 사항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감사 사항을 선정하시면 선정 사유와 근거,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 계획과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감사 사항과 관련된 다음 회의에는 CFO인 유경수 전무님도 배석 요청합니다. 네, 참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사모님, 예. 올해 핵심 감사 사항은 무엇으로 선정하실 건가요? 네, 올해 핵심 감사 사항으로는 수익 인식의 기간 기속과 제조사업 부문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수익인식의 기관 기속을 선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주은 산업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고객 또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다수의 수행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고객과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 고객별로 수익 인식 시점이 서로 다른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수익의 고유 위험과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유의성, 수익의 기간 귀속에 대한 고유 왜곡 표시 위험 등을 고려해서 핵심 감사 사항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조사업 부문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의 선정 사유는 무엇입니까? 네, 최근 제조사업 부문의 재고자산 회전율이 급감해서 이 제품 판매 단가 하락과 진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품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순실현 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순실현 가치 추정에 사용되는 경영진의 판단과 또 잠재적인 오류를 고려해서 핵심 감사 사항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회의 내용을 보니 그 매출 채권 손실 충당금은 제외되었네요. 핵심 감사 사항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나요? 네, 수익 인식과 이 재고 자산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습니다. 매출 거래처의 신용도가 높아서 매출 채권의 연체율이 낮기 때문에 매출 채권 손실 충당금을 이번에는 핵심 감사 사항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출 채권 역시 유의한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 전무님, 핵심 감사 사항과 관련된 내부 통제들은 적절하게 설계되었나요? 혹시 과거에 내부 통제 평가 과정에서 미위점이 발생하진 않았습니까? 네, 미비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수익 인식과 재고자산 평가에서는 경영진이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자세히 기재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서 내부 통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부 감사 부서에서도 핵심 감사 사항과 관련된 내부 통제를 평가해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나요? 네, 내부감사 부서에서도 내부 통제 평가 업무에 참여해서 그 결과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배상무님, 최근에 회계 감독 기관인 내부 회계 관리제도 평가 보고에 관한 지침을 재개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죠?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자율 규정이었지만 이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올 하반기에 내부 회계 관리제도 평가와 보고 지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핵심 감사 사항에 대한 감사 진행 경과와 내부 통제에 대한 정보, 내부 회계 관리제도 평가 보고 지침에 확정된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수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신 플랫폼 기업 네오의 성장성 분석 자료입니다. 이번에 입찰에 참여해서 인수하려는 네오는 주은 산업과 업종도 상이하고 실적도 적자인데요. 주은 산업이 제시한 기존의 성장 전략과는 맞지 않아 보이는데 인수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성장 전략은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산업에 진출하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하며 네오 인수가 우리 주은 산업의 성장 전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적자가 나는 이유가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것이고 정상화가 되면 안정적인 이익이 실현 가능합니다. 이익이 나지 않아서 얼마가 적정한 기업 가치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성장성이나 가치를 가늠하는 지표는 무엇인가요? 플랫폼 사업에서는 이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보여주는 트래픽 데이터, 고객 충성도나 의존도 지표인 잔존율, 총 거래 금액 규모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생태계에서 이 사업 모델의 확장성도 고려합니다. 제조업과 스포츠용품 사업을 하는 주은산업은 그 수출 비중도 높은데 내수 매출 위주의 플랫폼 기업을 인수한다. 산업 경험도 없고 시너지 효과도 미비해서 사업 모델 확장성 역시 불투명해 보입니다. 인수 경쟁이 치열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높지 않나요? 현재 주은산업의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데요. 인수 금액이 높아서 절반 이상은 차입금으로 조달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부채 비율은 30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가격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은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인수하려면 과감한 베팅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기업 인수 과정에서 가격이 높다는 반대를 무릅쓰고 인수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사회이사이지만 감사위원으로 주은산업의 재무감독과 리스크 관리도 감독해야 합니다. 이미 감사위원회 회의에서도 인수 이후에도 이익이 날 때까지 대규모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재무적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오가 성장성이 높고 매력적인 사업을 하는 건 맞지만 이번 인수로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고요? 기업 인수 과정에서 입찰 경쟁이 치열해 인수전에서 승리하더라도 무리한 가격으로 인수하거나 인수 이후에도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영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기존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쳐서 지속적인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이 안건에 반대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세요. 이번 플랫폼 기업 인수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인수가 불발돼서 면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려고 급하게 인수를 추진했는데 저도 한편으로는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사님들도 염려를 많이 하셨던 모양인데요. 이사님들 의견을 경청해야죠. 대표님, 우리 주은산업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유망한 인수 대상을 발굴하겠습니다. 저도 재무시사에 적극 참여해서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이번 투자 대상인 골프용품 업체 싱글은 글로벌 탑3에 드는데요. 경영권까지 인수하려면 자금 부담이 상당할 텐데 조달 재원이 충분한가요? 재무적 투자자와 공동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우리 회사가 취득하게 될 총 지분은 45%입니다. 자금 조달 재원의 3분의 2는 보유 현금으로, 나머지는 차입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골프 산업은 성장 중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경우에는 골프 산업이 성숙기에 속한 걸로 아는데요. 예, 성숙기에 속한 사업이지만 시장이 워낙에 견고해서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현재 개발 중인 신제품이 출시되게 되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싱글사는 이미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다른 회사와 체결을 한 걸로 아는데요. 이번 투자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입니다.
싱글사는 글로벌 기업이어서 그 전체 매출액에서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재무실사에 참여했는데 해외 매출 실적과 수익성이 탄탄해서 재무 건전성이 매우 양호합니다. 크로스보더 딜인데 세무실사도 진행되었나요? 사업 양수보다 주식 양수가 더 이롭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주식 양수를 할 경우에 우발부채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하신 거죠? 무엇보다 보유 자산들이 건전하고 사업 양수로는 인수가 어려운 라이선스와 계약상의 권리들이 있어서 주식 양수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발부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인수 2년간 순차적인 인수 대가 지급과 가격 조정의 안정장치를 주식 매매 계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글은 글로벌 기업이라 해외 자회사도 많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싱글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 경영인 제도를 유지하면서 성과 보상 체계를 도입하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싱글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자회사인 러닝도 그 해외 사업에 대한 경험과 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문화적 차이는 극복 가능합니다. 이 경제라는 것이 늘상 불확실성도 있고 또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죠. 그러나 그간의 제 경험으로 볼 때 이번 딜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스포츠 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거래 구조와 향후 운영 방안, 투자 이익의 회수 방안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번 싱글사 투자는 장기적으로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싱글사 투자는 재무적 투자자와 공동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데 주은산업은 재무적 투자자 지분을 우선 매입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지분 인수로 경영권까지도 획득할 계획입니다. 주은산업 스포츠 부문 산하에 있는 자회사 러닝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해외 사업도 활발합니다. 러닝은 상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장으로 유입된 자금으로 추가 지분 인수에 대한 투자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싱글사는 세계 탑10에 속하는 남녀 골프 선수들과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최근에도 대회 우승자들도 많이 배출하고 있어서 스타 마케팅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은산업의 스포츠 사업 부문에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무 실적으로 보면 향후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앞으로 5년 이내 IPO를 추진하거나 매각을 통해 투자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투자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싱글사 투자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찬성해 주셔서 앞으로 계약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계약이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향후 진행되는 주식 매매 계약에서 주요한 부분을 감사위원회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에 따른 회계 처리 내역을 감사위원회에도 전달해 주시죠. 투자 차입 중에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이 있고 영업권은 매년 손상 검토 대상이 되죠.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검토할 내용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재무팀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고정훈 감사실장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MI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주식 매매 계약 직후에 향후 100일간 조직 통합을 위한 세부 계획을 전달해 주시고 진행 경과도 공유해 주세요. 네, 저희도 세부적인 조직 통합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진행하고 내용 공유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지난번 인수건이 부결돼서 상심이 크셨다고 들었는데 이번 투자건은 꼭 성공적으로 종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이 주은산업의 ESG 도입은 어떤가요? 경영기획실 산하 지속가능 경영팀에서 ESG 현안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 목표와 비전을 수립하여 지난 주주총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지난번 주주총회 때 말입니다. 기관 투자자로부터 ESG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1호 의안에 대해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네, 말씀하시죠. 주주별로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하성태입니다. 귀사의 홈페이지나 IR 자료를 보면 ESG 경영 비전을 선포하고 ESG 위원회도 설치하고 전담팀도 구성하고 있어서 저희도 귀사를 적극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나 탄소 중립의 달성 경로가 발표되지 않아 다소 형식적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주은산업의 유럽 매출 비중이 30% 정도인데 탄소 국경세에 대비한 탄소 절감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ESG 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열어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면은 자사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주님들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 법안이 통과돼서 적용된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올해 10월부터 25년도 말까지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고요. 이후에는 탄소 국경세 부과에 인증서 구매로 대응해야 하는데 제품 가격 상승으로 사실상 무역 장벽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미국 수출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주은산업이 납품하는 미국 기업에서 아리백을 선언하면서 우리 회사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ESG 경영 전략을 실행 방안까지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투자자들이 탄소 배출의 투명한 공개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은산업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현 시점에서 아리백 선언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아리백 가입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회사로서는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아리백이 자발적이지만은 참여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의무 사항들이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아리백 가입 1년 안에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90% 이상이 돼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가입만 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가입은 했는데 자격 요건을 상실해서 탈퇴하게 되면 회사 명성에 오히려 흠집만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은산업의 탄소 배출량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전력이 60%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LNG, 스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 감축을 위한 이행 수단은 무엇을 고려하고 있나요? 현재는 인증서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시행되는 녹색 요금제와 PPA를 병행할 계획이 있고 재생에너지 중에 가장 경제성이 좋은 태양광을 이용한 태양광 패널을 사옥 옥상이나 주차장에 설치해서 전력 조달할 계획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도 안 되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치를 볼 때 주은산업이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비율 달성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목표만 설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재생에너지 조달이 어려워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속 가능성을 비즈니스와 통합해서 자원 재활용, 친환경 제품 라인 개발과 품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영 전략도 병행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인 전략도 수립하셔야죠. 에너지 조달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제 고민이 많습니다. 주은산업이 보유한 토지와 거점별 물류 창고 부지를 활용을 해서 전문업체
태양광 발전을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을 위해 이양 수단들의 경제성을 분석해서 그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네요. 네.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재생에너지 가격, 그리고 발전단가 전망치를 토대로 한 재무 예측과 가격 변동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탄소 감축도 중요한 과제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ESG 공시 기준 대응도 시급하게 다룰 현안입니다. 공시 의무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ESG 공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중에 유럽의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 관련 공시 법안까지 모두 확정될 예정입니다. 공시 적용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럽의 경우 종업원 250인 초과, 순매출 4천만 유로 초과, 총 자산 2천만 유로 초과의 요건 중에 2개 이상 충족하면 2025년부터 공시 대상이 되며 주운산업의 유럽 현지 법인도 공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EU 내의 순매출이 2년간 연속 1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면 2028년부터는 역의 모 기업인 주운산업도 공시 대상이 됩니다. 국내의 경우 2025년부터 자산 규모에 따라 공시 의무화가 예상됩니다.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들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화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정보의 범위가 스코프 1, 2, 3까지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요? 네,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정보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업의 생산 공정이나 사무실에서 연료를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스콥 1에 해당합니다. 기업이 외부에서 에너지원으로 구입한 전기, 스팀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스콥 2에 해당합니다. 스콥 2 배출은 전기, 스팀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스콥 3는 가치 사슬에 포함되는 구매처의 제조 공정, 운송 과정, 제품의 사용과 재활용과 폐기물의 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합니다. 모든 공시 기준에서 의무적으로 스코프 3까지 공시를 해야 하나요? 공시 기준별로 범위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스콥 3까지 공시를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해외 지역별로 공시 기준의 차이가 있어서 미국과 유럽의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운산업은 두세 개의 공시 기준을 동시에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안 확정과 적용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이 규제사항이 워낙에 광범위해서 다각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되면 재무정보 수준으로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고 인증 의무화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 시점도 재무정보 공시와 같은 시기로 앞당겨야 해서 재무부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재무적인 영향 분석, 업무 프로세스와 내부 통제에 관한 검토, 해외 법인 및 공급망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이 IT 시스템 설계도 계획하고 있는데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전사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린워싱이나 워크워싱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 지속가능성 보고체계 전반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ESG 보고체계와 관련해서 외부 감사인과도 긴밀히 소통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런데 유럽에서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던데 주운산업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유럽 기업의 협력사로 납품하거나 유럽에 진출해서 매출이 발생한 현지 자회사들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이 되면 전 공급망에 걸친 환경, 인권 등에 대해 실사가 진행되며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공개해야 합니다. 네, 대응해야 할 현안들이 많네요. ESG 관련하여 이사에서 보고를 받지만 여전히 ESG 경영을 위한 조직과
아래날이 명확한 건지 이 대응 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주은산업에는 ESG 위원회도 있고 대표님이 ESG 위원장으로 활동하시고 지속가능 경영팀도 있지만 전사적으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되물어봐야 합니다. ESG 경영 체계 내의 조직별로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귀담아 듣겠습니다. ESG 경영에서 업무 우선순위 선정과 이에 따른 인력 배치 그리고 성과 평가와의 연계가 관건입니다. ESG 경영 전략과 ESG 공시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정교하게 수립해서 아리백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